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평화당 후보와 당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평화당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한 전략공천을 단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전주방송 보도가 나가자 하루 만에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나들목에서 금마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주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지 6년이 넘었지만 기대했던 사업의 효과는 턱없이 미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임정엽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정식에 포문을 연 조배숙 대표는 과거 특정당이 싹쓸이를 했을 때 전북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살려내서 여당과 경쟁하게 만들어야 전북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제 몫을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 정동영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며 임정엽 후보를 중심으로 승리를 향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지사가 4번 임정엽이가 되면 4번 시장 군수 되고 4번 도의원 되고 4번 시의원 되고 민주평화당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정엽 후보는 전북이 지난 10여 년간 양지만 좇은 행정관료 출신 도지사들로 인해 달라진 게 없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로컬 푸드의 추진력으로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도 천년에 맞는 새로운 구상으로 전북을 바꾸겠다고 웅변했습니다. 패배주의 젖어있는 우리 도민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새로운 전북의 희망의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당은 앞으로 도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군을 누비며 후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주시장 후보는 엄윤상, 이현웅 두 명에 대해 일반 당원 50%와 시민 50%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도의원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단행했다는 전주방송의 보도가 나가자 이를 전격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뒤 하루 만에 내려진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도내 한 여성단체 인사를 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이 유력한 1순위로 전략공천했습니다. 지도부가 도당의 공모 절차를 백지화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자 당 안팎에서 공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주방송 보도 이후 파문이 커지자 평화당 국회의원 5명은 이튿날 전주에서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전략공천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원래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그 전략으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논의하고서 좀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평화당은 월요일 최고위에 안건을 올려 기존에 응모한 여성 후보들과 전략 공천자 등 3명에 대해 당원 투표 100%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민주평화당 당원이 2만여 명 가까이 돼요. 그 당원들에게 물어서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가 통과시킨 사안을 당 지도부가 스스로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한 전략공천이 외부에 노출되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내 안팎의 비난이 큰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전략공천 파문에 대해 신속하게 해법을 내놓으면서 민감한 당내 갈등을 딛고 지방선거에 온전히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나들목에서 금마까지의 구간은 전북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잇따라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나들목에서 금마로 이어지는 4차로입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4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한 차례 설계가 바뀐 뒤 한 음식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앞 땅이 기존 설계에 포함됐다가 빠졌지만 지적도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을 헐고 저쪽으로 새로 지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죠. 여기만 보면 저 속이 쓰리고. 지난해 말 발주기관인 전라북도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반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도로 설계 당시부터 심하게 굽은 이 구간도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사고가 잦은데 공사가 끝나면 더 심각해질 게 뻔합니다. 전에는 반듯이 있을 때는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이 카브가 지면서 말할 수 없이 사고가 많이 나요. 눈만 오면 그냥 내떼서 거꾸로 지고 그래요. 인근에서는 마을로 들어가는 통로 박스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안에 지적도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고 구분도로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해놨어야 하는데 좀 저희가 전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죠. 다 됐어요. 이번 달에 할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시민들 위한 도로 확장 공사가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노송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6년 전에 끝났는데요. 기대했던 상가의 활성화나 생태하천의 복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의 오염원, 주차 공간 등 기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2012년 노송천이 복원됐지만 활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새를 내놓은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는 좁아졌고 그나마 인도는 차량이 차지해버려 유동인구를 막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 서울 청계천 같은 효과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대책도 없습니다. 더러운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더 죽은 거리가 됐고.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원래 전주시는 주차타워를 짓기로 했지만 4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축소됐습니다. 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상가 고객들도 카드로 주차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설 주차장은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요금을 내지 않지만 공영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돼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수증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는 카드로만 결제를 하게 해서 손님들이 주차하기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상가와 고객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협의화 중에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 6년의 그림자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교류 협력 사업의 재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체육과 예술 등의 분야부터 교류 사업 발굴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재개를 서두를 것을 선언했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적시 진행할 것입니다. 이 같은 남북의 교류 재개 의지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시민사회와 문화, 예술과 체육,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이라도 교류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스포츠, 예술, 산림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세계 소리축제, 세계 서해 비엔날레에 북한 선수단과 문화예술단 초청, 고구려와 동학혁명 유적지 교차 답사 등이 제안됐습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나면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북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협력 사업도 제안됐습니다.
우선적으로 2년 전 계획했다가 무산된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과 산림 복원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종자와 토양 개량, 재배기술 보급 사업이 검토됩니다. 농촌진흥청 같은 대규모 농업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수많은 I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남북교류의 방향을 잡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교류 협력 사업 발굴을 종합한 뒤 통일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17헥타르와 가로수 32km, 명상숲 12곳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해마다 200억 원 이상을 들여 도시숲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 비해 평균 25% 낮고 여름의 한낮 기온은 평균 3에서 7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로 유제품 수입량이 늘면서 전북의 원유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전북의 원유 생산량은 2014년 16만 3천 톤에서 2015년 16만 1천 톤, 2016년 15만 6천 톤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낙농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727억 원을 투입해 현재 13곳인 깨끗한 축산 농장을 더 늘리고 사규 펌프와 세정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군산, 익산, 김제시가 국도 26호선인 전주-군산 간 번영로의 벚꽃길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번영로 33km에 22억 원을 들여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벚나무 1,860여 그루를 뽑아내고 다시 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우선 올해 반월동에서 성덕동까지 500m 구간에 왕벚나무 141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주꾸미잡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전라도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낚시로 잡는 것을 포함해 주꾸미잡이를 금지한다면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 1990년대보다 75%가량 줄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낮 기온은 6도가량 높은 25도에서 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낮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